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가 5%대 약세를 보이면서 3개월여 만에 2,600선을 반납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미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영향이 컸는데 코스닥 지수도 4%대의 급락을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 74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확산으로 오늘 오전장에서 니케이 지수가 최대 7%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인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종가 기준으로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9% 이상 급락하면서 $60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악화되게 되면서 매도 압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같은 날 비트코인 역시 전일 대비 9.8%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0초께 5분간 프로그램의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는데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5.08%가량 하락한 348.05였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정호의 텐베거, 이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3회 법칙 경고음이 울리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제조업 PMI의 둔화에 이어서 이날은 고용 지표의 악화가 재차 확인이 되면서 이 시장에 고용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이에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 가능성은 무려 71.5%까지 치솟게 됐고요. 또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 아마존 8.8%가량 급락이 나왔고요. 또 인텔은 무려 26% 가까이 크게 폭락하게 되면서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오전장에서 양대 지수가 최대 5%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오전 11시께 이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발동되게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팬데믹 이후로 약 4년 2개월 만인데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대만의 각권 지수 역시 오전장에서 최대 7%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미국발 쇼크를 고스란히 받아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5.52%의 낙폭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고요. 2,5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센 투매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이 다시 한번 순매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투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5.81% 점점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는 코스닥. 어느새 740선이 무너졌고요. 7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세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참 오늘은 정말 다양한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현재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특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구원 투수가 되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설마 했는데 결국 오늘 오전 11시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죠. 오전장에서 니케이와 각본도 7%대의 낙폭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을 한 걸까요? 네. 우선은 이게 적당히가 없네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안 좋았었는데 당연히 오늘 하락장은 예상이 됐던 터라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일전 차트예요. 우선은 23년도 가을경 해서 좀 빠졌을 때 8월부터 11월까지 빠졌을 때 약 12%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정도 빠졌었고요.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올해 4월부터 좀 빠졌을 때가 약 8%가량 빠졌었고요. 고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고점 기준으로 해서 약 11%가량이 고점의 저점입니다.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 약 10%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9월 달 아마 빅스텝이던 그 이상이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월, 12월도.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1%나 1.25%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금리 인하는 기정 확실시 됐어.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지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용 지표 꽝이야, 안 좋아. 제조업 지표 안 좋아. 오늘 새벽에 또 나올 지표 ISM 비제조업 지수 자체가 또 안 좋게 나와버리면 예상은 그래도 괜찮긴 한데 예상치를 벗어나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또다시 빠지게 될 건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는 또 오늘 새벽에 열린 뉴욕 증시 영향을 받고서 내일 다시 또 터질 수가 있겠죠. 아래 공포라는 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도 사실 지지난주 끝자락부터 해서 특히 지난주부터 해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참 죄송스럽게도 제 예측은 완전 좀 빗나가 버린 상황이고요. 시장은 한동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많이 고민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설마 싶은 자리, 왜 항상 이 설마에 대한 예측은 빗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코스피 주봉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상황 1439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저때 당시 저점 바닥을 기준으로 주봉입니다. 라인을 맞춰보자면 이 라인이 열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년도 하단 자리부터 해서 라인을 다시 잡아보자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되냐 또 하나 볼게요. 전저점 라인을 체크해야겠죠? 여기 라인입니다. 이 전저점 라인은 이탈이 나와버렸죠. 약 2,600포인트가 되는데 500까지 깨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민스러운 게 어느 라인에 맞춰야 되냐. 1차적인 저점 라인 자체 여기 라인이기도 하고 이 라인이기도 했지만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2,450포인트 정도가 이제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 여기 1차 라인 저항선 자리 저 이전에 여기서부터 맞춰서 대응했던 자리로 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이 자리는 또 한 2,5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아랫자리는 얼마인가요? 2,400포인트 근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저항 자리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자리가 한 2,400에서 2,500 정도 사이 구간대 중반 2,450 정도 포인트가 현재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주가의 분위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장이 꺾이면은 반대 매매에 대해서 문제가 또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신용 반대 매매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또 보면은 코스닥이 금요일 급락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데 바로 전에 전저점 자리를 강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 따져보자면은 사실 지켜야 될 자리 자체를 다 깨버렸어요. 바닥 자리가 지금 안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 저점 자리로 650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야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닥 라인 지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좀 안 좋다. 뉴욕 증시가 또 터질 건데. 비트코인 현재 10%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9%인가요? 네, 빠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인텔 같은 경우가 26% 빠지고 끝이 났죠. 26% 빠졌어요. 인텔이 21% 빠지고 끝났죠. 10년 26% 빠지고 끝났죠.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 빠지고 있다는 거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R의 공포, R의 공포라고 하죠. 뭡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선은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나 레버리지를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좀 바닥이 잡힐지 여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다 열렸습니다. 다 열려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언제 바닥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데드캣 바운스라고요. 급락 나오다가 살짝 되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되돌렸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바닥을 체크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최근에 이제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급락장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정장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이고. 예, 조정장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게 금요일부터 깨더니만은 오늘 장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네, 급락장 흐름으로 지금 돌아선 거예요. 네, 급락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시적으로 한번 반등이 또 나오더라도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를 아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태위태하다,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고. 저도 지난주 봤는데 금요일 날 빠지는 거 보고 이번 주까지는 상황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급하게 대응하실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시장은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한 번 보고서 대응해야 될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데드캣 바운스 아니고요. 한 번 나올 때 그 자리 보고 대응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자리가 2200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 심각하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급하게 대응하실 건 절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7월 말에 조정장에서 8월 들어서는 급락장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또 반등이 잠시 나오더라도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떠오르는 테마는 있기 마련일 텐데요. 오늘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저희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중동전쟁, 그리고 금, 코로나,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테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테마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보시라고, 그러니까 참 죄송스러운 게 오늘부터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5종목을 딱 집어서 올려드리진 않아요. 그건 이제 무료로 진행했었던 건데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도 보시라고 꼭 오늘 보셔야 될, 매일매일 오늘 보셔야 될 테마의 종목을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은 뭐 제가 올려드렸던 테마가 중동 전쟁, 금, 코로나, 초전도체, 우크라 재건 테마 5개를 올려드렸고요. 그 중에서 중동 전쟁, 금, 코로나, 코로나, 초전도체 테마가 다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 종목들을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종목을 전부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도 딱 집어드리진 않는다는 점 좀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무료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중동전쟁 테마 이슈로 인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의 급반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는 제가 지난주도 추천주였잖아요. 장전, 시가공략주였고 금요일까지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올라간다. 제가 특히나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이번 주 초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상 뭐 오늘 공격한다는 말이 있고 12, 13일 안으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상승을 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가가 상승을 주잖아요. 인플레 발생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뭐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예요?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물가 안 잡히고 인플레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까지 앞서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지표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당분간 이쪽 라인은 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네,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또 생기다 보니 휴니드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그 종목 가운데 올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급등이 팡팡팡 나왔고 빅텍이랑 스페코도 같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빅텍도 오늘 많이 올랐었어요. 차트 보시면 이거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스페코도요. 장중에 20%까지 2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들도 제가 올려드렸고요. 수젠텍뿐만이 아니라 시젠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많이 올랐었네요. 올랐었는데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늘 6%, 7%까지 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장은 뭡니까? 수젠텍이라는 거죠. 수젠텍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당연히 자금 쏠림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목이 굉장히 잘 갔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금 관련주. 금 관련 대장은 엘컴텍 하나입니다. 엘컴텍은 제가 오늘 아침 8시 생방송 서울경제TV에 제가 출연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월요일과 수요일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공략주로 엘컴텍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도 오늘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13%까지 올랐고요. 마이너스 2.4% 출발해서 13%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 현재는 10%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도 보시라 말씀드렸고 소송 이슈에 대해서 승기를 잡은 모습이긴 하지만 관련주로서 역시나 CCS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랐었고요. 시가 대비해서도 한 7% 이상 또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종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매일 앞으로 또 올려드릴 건데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면 그래도 각 테마마다 대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장을 한번 잘 찾아서 공부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제가 약간 조금 크게 뭉텅그려서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각 테마마다 대장은 있는 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테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랑 완전 역행하면서 잘 갔잖아요. 지난주도 그러하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어떤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셔서 아침마다 단기 트레이딩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매일 아침 철저하게 대비하시면서요. 이 관련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이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특집으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요. 전화번호 02-3253-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탑 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시총 10위 상위단이 전부 다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 7만 4천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7%가 넘는 하락폭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81%가량 크게 내려가면서 16만 1,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점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버려지는 것처럼 많이 빠져요. 물론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예상치가 현재 그렇게 잡혀 있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믿을 만한 예상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현재 예상으로 잡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몇 시 기준? 11시쯤 기준입니다. 10시 59분이니까. 잡혀 있긴 한데 그닥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싶고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하이닉스가 사실 오늘 장중에 약간은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24일선 정도 돌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양봉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방향성을 잡고서 되돌리는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 모습이 안 나와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매수 사인을 드렸었던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 라인이었잖아요. 저희가 5월 말 6월 초 때 이때 라인에 사인을 드렸었는데 다시 다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이때도 한번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깨져버리고. 예.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장이 바닥을 확인될 때까지 사람들이 투매성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외인들도 그러하고 기관들도 그러하고요. 우선 일단 뱉어내고 볼 겁니다. 정리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확인하려 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거의 현재가 라인이긴 한데요. 72,000원대, 73,000원대 부근이 여기가 바닥 저항 인식이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선은 그 자리까지 근처까지 와서 더 이상 깨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오면요. 이 저항 자리 사람들 안 봅니다. 저항이 무슨 의미야. 예. 그리고 신용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영향받으면서 같이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72,000원대나 3,000원대가 바닥이 다지는지 여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저도 이거는 당장에 있어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도 내일도 국내 증시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선은 나스닥의 추가 하락이 예측이 되는 바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나마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의 상승 흐름이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안 빠지는 모습이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버티는 모습이 1%대 하락밖에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해리스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원체 2차 전지주들이 그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력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기도 해요. ESS 영향도 있기도 하고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를 2% 앞서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 그나마 바닥 인식이 강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은 상승을 하지만 이게 또 시장이 또 급변하게 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실적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기아차 6.6%, 삼성 하이닉스 뭐 그냥 던지는 장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이 멈췄다가 한 번 올라오는 거 가지고 판단이 안 서요.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 데드캣 바운스 한 번으로 시장이 돌아왔다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참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급하게 대응 자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바닥을 확인되는 거 체크하면서 저도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우선은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한동안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형주들 흐름 한번 짚어봤는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망세 흐름 지켜보시면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오늘 정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종목 상담 특집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오늘은 GSE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61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70%, 굉장히 높게 들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각 이 GSE 현재 13.15%가량 강하게 밀려나면서 4,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GSE도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오늘 급등할 수 있는 테마 종목들을 가지고 올려드렸죠. 거기에 상단에 거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종목이 GSE입니다. 아침에 제가 8시 55분 아니고요. 아침 일찍 올려드립니다. 한 8시쯤 근처나 그 전이나 제가 올려드리니까 아침에 꼭 올려드리는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GSE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GSE가 3,610원 자리에 있었고요. 급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수는 최근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중동 불안에 유가나 천연가스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바람을 탔어요. 시장이 이게 꺾인 거라 보기에는 종목이요. 죄송합니다. 꺾인 거라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니까 급한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홀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방금 조금 급등이 좀 나왔다가 빠진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라인상으로는 3,800원짜리만 지키시면 될 것 같네요. 3,800원짜리 이탈만 안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800원짜리 체크하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51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간 급등했던 테마들이 우수수 떨리게 되면서 우리기술 역시 7%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추가 전략 대응해 볼까요? 예, 원전 이슈를 같이 보는데 어제 금요일도 급락하고 오늘도 빠져요. 이게 이제 매수하신 분 잘못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원체 좀 안 좋으니까 특정 테마 제외하고는 그냥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시장 바닥 확인이 우선이라 우리 기술은 좀 나쁘진 않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은 여기 고점에 싼 고점 자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고점 자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2,500원 윗자리부터는 조금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았어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급등은 무조건 팔았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응은 못 하셨던 것 같고 바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때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지금 현재 자리는 끝바닥 조정 자리 올 때까지 보셔야 되는데 바닥은 거의 다 오긴 해서 시장만 크게 안 빠지면 2,000원대 정도 라인은 지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반등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도 아니에요. 매도 아니고 홀딩 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원전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 다지고 올라섰는지 보자고요. 꼭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화장품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마녀공장 굉장히 빈출 종목인데요. 25,500원에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그간의 급등에 따른 강한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마녀공장도 많이 빠졌네요. 오늘 12%가 빠지고 있네요. 금요일 날 7% 빠졌다. 10%. 와, 이거 참네. 이렇게 빠질 종목은 아닌데, 그죠? 되게 좋은 종목인데. 코스트코 프라임 쪽도 그렇고 온라인 쪽도 그렇고 이것저것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겠죠. 자, 우선은 차트 분석이 의미 없는 시장이라서 저도 참 대응 자체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탈은 나왔지만 마녀공장의 실적 기준과 저점 저항선 자리가 그래도 끝자락까지 나와 있는 게 2만 원짜리는 지켜주는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까지 내려오면은 저점 바닥 인식은 될 거라 이 종목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매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자리는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이탈할 자리에서는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 낮추신 다음에 다시 급반등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그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빠질 때 급하게 빠져요. 한 달도 안 걸리고 빠지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 기간에 몇 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2만 원 깰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그 대응을 우선 하시고 반등 나올 때 맞춰서 다시 연락을 주신다거나 정리하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네. 네, 24만 3천 원에 20%인데요. 네, 28만 3천 원에 20% 말씀 주셨고요. 2차 전지주들이 하락장에서 지금 의외로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시장님 단가가 얼마시라고요? 24만 3천 원요. 24만 3천 원이 24만 3천 원이요? 네. 네네네. 아, 여기까지 올라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래서 궁금해서 시장님 제가 전화드렸어요. 보니까 그래도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아마 거의 저점 바닥 인식하고 대응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이 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네. 가능한 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래요? 이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는 그림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그 후보 두 대통령 대선 후보 간의 싸움 자체가 시장 자체를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이 그래도 안 나오는 거에서 다행으로 보시고 우선 급한 대응은 절대 하지 마셔라. 네. 이게 아무리 버티더라도요.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은 이 종목들 왜 매도가 나오냐면 다른 종목 메꾸려고 이 종목 매도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안 떨어진 종목, 수익 중인 종목을 팔잖아요. 네. 덜 떨어진 걸 판다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 거를 매수한다고 사람들은. 네.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도 메꾸려고 이런 종목을 팔 수도 있거든요. 막으려고.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좀 기다리셨다가 시장에서 이 뉴스 보시면 돼요. 신용 반대 매매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지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 얼마 더 털렸다 나오고 아마 이게 오늘은 막아질 건데 내일이나 모레는 신용 반대 매매가 더 나오면 시장이 더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좀 커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그때 대응하시는 걸로. 네. 근데 아마 시장 안정되면은 이 종목은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에요. 현 분위기상. 그래서 이거는 큰 걱정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올 거 보셔야 되고 오히려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이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문제될 게 없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제우스요. 네, 제우스요. 21,370원에 10%입니다. 네, 21,370원에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제우스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12%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11,7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올 초에 사셨다가 이제 아예 손을 안 대고 계셨네요. 네. 아이고 이게 비중은 그래도 크지 않네요. 바닥 인식되는 자리는 얼마냐면은 거의 다 왔다. 11,000원짜리. 11,000원요? 네, 11,000원짜리까지 내려왔다가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장의 움직임을 더해야 되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닥 체킹된 다음에 아마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안 떨어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나보다 되돌림 나오면은 그때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그죠? 예, 지금 말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근데 네. 단가를 낮추셔도 매수하신 것만큼 매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 대응을 하셔야 되고 꼭 필수고요. 저는 10,000원대부터 11,000원 사이에 사인을 드릴 건데 거기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단가를 그렇게 낮추시면은 단가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15,00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요. 매수한 그 10%더 사셔야 돼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할 만해요. 근데 시간 자체를 지금부터 시장 회복도 봐야 되고 복잡해져서 한 4, 5개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4, 5개월. 네. 4, 5개월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빨리 좀 7월에 했어야 되는데 9월에 좀 시작하게 되는 것부터 해서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지표 다 꼬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은 이번 하락 조정을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전체 시장이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 급락장의 대응을 잘 하셔서 조금만 반등 나올 때 이 매수만 잘 해두시면은 진짜 내년 연말이가 내년 큰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바닥 다지는 것만 보고 재대응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은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거죠? 종목은 문제 전혀 없어요. 네. 종목은 전혀 문제 없고 그냥 시장 떨어지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바닥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저희 유선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또 최근에 사업 구조 개편, 이 합병 이슈로 굉장히 또 말이 많은 종목이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8,000원에 10%. 네, 18,000원에 10% 말씀 주셨는데요. 네. 또 어제장에서 이 원전 산업에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에 샀나봐요. 금요일 날. 네, 그런가 봐요. 차트를 그래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조금 봤는데. 맞아요. 차트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10%더 사면 단가가 내려올까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오늘도 사실 시장이 빠지는 장이었어요. 네, 빠집니다. 이걸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에 여기 저항선 자리에 요 자리가 이제 사실 보통 시장이 안 빠졌으면 되돌려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급락장이 아니었으면 매수를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근데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시장은 급락장으로 바뀐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 매수를 금요일 하시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려고 해도 시장 자체가 바닥이 보여야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바닥에서 조금 횡보를 한다거나 모습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 다지는 요 그림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수가 한 번 떨어졌다가 살짝 데드캣 바운스로 살짝 올랐다가 여기 속지 마시고 한 번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자리가 끝바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현재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나마 매수 자리로 보이는 자리를 체크해드리자면 야 이거 되게 깊게 나오려나?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설마 싶긴 한데 아니겠지. 많이 떨어지면은 16,000원 아래? 이 자리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16,000원 아래 정도 자리가 그래도 그나마 분할 매수 대응하기에 나쁘진 않은 자리예요. 여기.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 자리 있죠? 여기 자리가 만약에 오면은 이때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자리고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지 지금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답답하시더라도 홀딩 하셔야 되고요. 반등일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떨어진다면 16,000원 이탈할 때는 과감히 분할 매수 하시고 이렇게 대응하고 근데- 한 몇 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떨어지면. 네, 매수는 들어오는데. 알았습니다. 내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2,200원의 매수가에 보유 비중은 75%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인테크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9.5%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14,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2,200원이시고요. 이것도 이제 거의 바닥 자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셔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바닥은 11,580원짜리긴 한데, 저 자리까지는 설마 가겠나 싶긴 해요. 우선 저점 이탈은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래 공포 상황이라, 코로나 때까지 하락은 아니겠지만, 꽤나 깊은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깰 건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잠깐 코로나 때 자리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까지 열리긴 했어요. 다. 네. 다 열렸어요. 근데 지금 자리부터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던지는 자리는 아니라서 던질 사람은 다 던졌겠죠. 오늘 낮에. 그래서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비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저도 상당히 조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우선 방법이 없네요. 우선 홀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점 바닥 이탈 포인트도 그렇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되는 종목은 또 아니다 보니 그래도 이 정도 괜찮거든요. 하반기 때 회복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매수하신 자리가 저점 바닥을 끝자락이라고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기 되게 애매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 6월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왜 매수하신지 모르겠고요. 매수하셨더라도 여기 21년 바닥 자리에서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다 깨진 상황이라 바닥 잡히는 것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바닥이 안 잡혔어요. 특히나 뭐 오늘 시장도 그러하니까 더 그럴 거라서 우선 홀딩을 하시고 바닥 자리 잡히면은 그때 반등 나올 쪽을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래도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갈 겁니다.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차분하게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저희 장전 관심주로도 두 차례가량 만나본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카페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은 2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향후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카페24는 수익을 계속 먹었었던, 죄송합니다. 계속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이게 그 저항 자리가 나오는 게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라인상으로 60에서 이탈 자리가 급하게 오늘 그냥 시가로 꽂아버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면 여기 자리 구간 자체,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1월 자리가 바닥 인식은 되는 자리예요. 거의 현재가 자리가 여기 자리가. 그래서 여기 자리부터 해서 되돌림이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돼요. 전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자리는 매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미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고요. 우선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 시장 좀 개선되고 회복되면은 그래도 실적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32,000원, 35,000원 돌파하면서 4만 원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순전히 시장 탓이라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서 홀딩하시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 BNC요. 한국 BNC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10%요. 네, 18,000원에 10%. 아, 좀 상당히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최소 한 2년 코로나 이상. 때. 네, 그렇죠. 코로나 때부터 네. 보유하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주가 흐름이요. 22년 4분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 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네. 만나볼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거 되게 오래 되셨네요. 네, 와. 코로나 때 그간에 한 번에 대응도 안 하신 거예요? 네, 안 하고 있다가 네.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이길래 네. 추가 매수를 할까 했는데 오늘 또 계속 떨어져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가 예,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잘 추가 주셨어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자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2월, 3월 때 나오긴 했었고요. 네, 그때 그때는 지나고 아예 나서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번 되돌림 나와 주다가 다시 한번 7월에 시장이 얻어 터지고 도저히 얘도 못 버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국 BNC가 차트가 안 깨지고 최근의 상황 보자면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7월 거의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장이 빠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게 매도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반대매 물량을 막으려면. 네, 자연스럽게 BNC 같은 게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영향 따라서 같이 동반으로 흘러내린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럼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괜찮은가요? 뭐 예, 상장 폐지라든지 뭐 아니요. 이런 염려가 없으면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하면서 7,000원, 8,000원까지 좀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네, 대응을 할까 하고 근데 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전화 상담을 네, 자.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되고 네, 상패 가능성은 제로. 네, 아예 없습니다. 아예. 네, 아예 상관없는 회사예요. 네, 회사 정말 튼튼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네, 상관없고 매수 타이밍이 문제인데 네, 저기 지금 보시면 시장 급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하락 멈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하락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추가 매수를 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게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급락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되돌릴 때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렇게 시장이 네.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데 3-4달 걸리는데 네. 이게 우선은 나스닥도 그렇고 현재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바닥 지지고 난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 한 번 보면 안 되고요. 네. 네. 최소한 2번 정도는 봐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바닥 좀 잡는 보셔야 거를 2번 정도 확인하고 네, 맞아요. 그게 한 8월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네. 그러면 추가 매수 네,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때에서 바닥 다지고 되돌리는 네. 게 나오면은 그때 단가 낮추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더불어서 중돈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에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장에서는요. 낙폭과대 실적주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